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는 수술을 뭐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흔히 뭐 구멍만 뚫어서 이제 수술한다 그러죠. 대부분에서 이제 어깨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전신 마취나 팔만 부위 마취를 하거나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위 마취를 많이 선호합니다. 많이 선호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끝났는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목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팔만 부위 마취를 했을 때는 목 아플 이유가 없죠. 목 아플 이유가 없고요. 수술 전에 이제 목 부위에 혹은 이제 겨드랑이 쪽에서 이제 마취를 한 다음에 구멍만 뚫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위 마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위 마취를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수술 끝나고도 한 5-6시간 정도 마취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 깨고 이제 수술 끝나고 회복실을 거쳐서 병실 오셨는데 뭐 물론 이제 팔이 안 움직여져요.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죠. 제일 아픈 시기를 그냥 무난하게 안 아프게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주무시면서 마취가 깨면 그때 좀 통증이 와요. 그날 밤이 제일 아픕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통증이 뭐 현저하게 줄어드니까요. 그날 하루 정도 그래서 이제 무통주사랑 진통제 같은 걸로 이제 편안하게 좀 넘어가시게 하려고 저는 이제 부위 마취해서 관절 내시경 수술하는 걸 선호합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마취과 원장님을 만나 뵙게 될 거예요. 환자분 상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마취한 다음에 환자분을 이제 좀 재워드립니다. 아무래도 수술방이랑 환경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재워드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손끝부터 우리 목 전체를 다 소독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소독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30분 정도 준비가 보통 걸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수술 다 준비가 되면 이제 환자분 어깨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저희 수술방 팀들과 함께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관절 내시경. 우리 배 아플 때 내시경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를 관절 속에 먼저 집어넣어서 관절 속에 다른 병변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MRI에서 보이지 않았던 작은 병변들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전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견봉을 재파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그 뼈를 좀 다듬어 드립니다. 실제로 뭐 한 2-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재파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꼭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파열의 크기, 위치, 힘줄의 상태 등을 이제 수술방에서 체크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당겨 봅니다. 힘줄을. 파열된 힘줄을 당겨서 가장 편안하게 끌려오는 그리고 원래 어디서 이제 터졌을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그 부위에 봉합을 제 위치에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봉합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앵커라는 이제 단어를 저희들은 이제 쓰게 됩니다. 뭐 앵카송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해군 아마 군가로 알고 있는데요.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닻을 내린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닻입니다. 그래서 그 닻을 내려서 땅에 고정해 놓으니까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뼈에다가 그 앵커라고 부르는 이제 봉합 나사를 넣게 됩니다. 예전엔 주로 이제 금속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 이제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 보이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가끔 이제 봉합하고 나면 그 나사 빼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골절 수술하고 나면 금속을 사용하고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거를 하는데 그 특수 플라스틱 나사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수술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앵커에는 이제 실이 달려 있어요. 실이 달려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제 나사 끝에 실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나사만 뼈 속에 박으면 그 뼈에 단단하게 이제 실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끌어 모아서 당겨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봉합하는 방법은 몇 가지 이제 뭐 봉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 봉합이라고 이렇게 회전근개를 한 바늘만 떠가지고 바로 이제 봉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량형 봉합 방법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교량형 방법은 안쪽에서 매듭을 만들고 다시 바깥쪽에서 한 번 더 고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모양, 그리고 중간에는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고정이 한 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순 봉합보다는 이제 교량형 봉합을 하는 게 더 단단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환자분들에게 그게 다 좋다는 아니에요. 찢어진 파열의 모양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건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서 봉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수술이 이렇게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되느냐? 사실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은 내 것만 가지고, 내 힘줄만 가지고 봉합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기증한 피부를 사람에게 쓸 수 있게끔 제품화돼서 나온 거랄지, 아니면 이제 콜라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것만 가지고 부족할 때는 뭔가 다른 걸 좀 덧댄다. 물론 이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힘은 잘 안 들어가요. 통증은 없고 팔도 다 움직이시는데 아무래도 파워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안 아프시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파열이 너무 커서 이제 회복도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봉합 나사를 뼈에다 박기 때문에 뼈도 좀 단단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예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인공관절이 아닌 역형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제 이용하게 되고요. 역형성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유튜브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자료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너무 클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파열은 어쨌든 전충 파열은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는 거고, 그 파열이 작을 때 수술할수록 결과가 제일 좋다. 늦어지면 다른 걸 덧대야 된다든지 인공관절 치환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실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및 치료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좀 비교적 재활을 빨리 시키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어깨가 굳어서 아픈 걸 이제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게 수술 후 강직 증상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수술하고 나면 우리 모든 관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자체를 이렇게 하고 나면 관절은 자꾸 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봉합한 부분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조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 보시면 이렇게 보조기 끼고 이렇게 무슨 도시락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베개 같은 거 막 껴있고 쿠션 껴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깨를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는 파열되면 무조건 이렇게 목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고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뼈하고 힘줄이 아무는 시기가 되면 보조기를 빼서 내려도 자연스럽게 좀 끌려오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뼈하고 힘줄이 어느 정도 아무는데 걸리는 시기는 이제 6주 정도를 최소 기간으로 보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실 힘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는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보조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의 운동은 하셔야 수술 후 강직 증상을 예방을 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로 CPM 이라는 물리치료 기계를 많이들 써봤을 거예요. 수술하신 분들. 기계에다 팔을 올려놓으면 기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동으로 올려줍니다. 네, 어깨 굳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저는 항상 이제 반대 손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라 그러는데요. 반대팔이 이제 물리치료사다 생각하시고 반대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준다거나, 반대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굳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이런 이제 운동들, 수동 운동을 합니다. 내가 수술한 어깨에 번쩍 드는 능동 운동은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기를 풀고 나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전 단계에는 수동 운동만 진행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다거나
이제 골다공증이 좀 심해서 고정력이 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운동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혹시 수술하신 분들 이걸 본다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